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황금 골든 티켓 연구소 소장 문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 달 반 그 발가락 골절이 있어가지고 한 달 반 휴가를 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달 반 쉬고 드디어 내일부터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이제 6시부터 내일 출근할 회사가 있는 곳으로 6시부터 이제 밥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고 씻고 짐을 꾸려 가지고 이제 출근 때문에 그곳에 가거든요. 아유,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쭉 쉬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러 가야 됩니다. 2019년 9월 21일 10시 반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중간에 조금 일한 거 말고는 6개월 정도를 쉬었네요. 아유, 참 달달이 계산해야 될 세금들도 많고 내야 될 것도 많고 그랬는데 6개월을 억지로 버텼네요. 누구나 삶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넉넉하십니까? 오늘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가끔씩 이렇게 쉬다 보면 영감이 좀 많이 떠오르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2019년 9월 20일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완전 차를 코란도 885, 187호를 완전히 폐차하고 그진 죽음에 갔다가 정말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찰나에 엄마 아버지 나 아직 죽고 싶지 않다고 엄마 아버지한테 그 찰나에 엄마 아버지를 찾았었거든요. 엄마 나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나 아직 세상 구경도 못했어. 유나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유나 결혼식도 못 봤어. 그리고 유나가 결혼해서 애기도 낳을 건데 애기도 못 봤어. 나 아직 인생을 제대로 살지도 못했어 하면서 엄마 나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엄마 아버지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그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를 폐차하고 완전히 죽은 목숨이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5번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앞전에 그 큰언니 형부 돌아가셨을 때 4년 전에 교통사고가 또 있었었거든요. 완전히 앞반바닥 코란도 앞반바가 다 날아가고 그때 역시도 다칠 수 있었는데 고란도로 인해서 제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쌍용 자동차 영업 3년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코란도밖에 안 탔었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물론 꽃집 할 때 프라이드 차를 탔었고 경남은행 다닐 때는 아반떼를 탔었거든요. 근데 이드카 선생님이 탤런트 이드카 선생님이 고가도로에서 무소를 타고 가다가 그 고가도로에서 떨어졌는데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건 쌍용 자동차 덕분이었다라는 그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쌍용 자동차에 대한 차의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쌍용 자동차 영업 3년을 할 때도 그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객님들한테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의 영업 생활 동안에 한 달에 10달씩을 팔 수 있는 영업력을 갖춘 여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살아가면서도 그 쌍용 자동차 고란도 밴으로 인해서 정말 죽음에 간 거나 마찬가지인 문수빈 인생을 2번이나 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정말 가족들과 함께 100세까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코란도가 꼭 아니어도 쌍용 자동차를 타시라고 제가 그렇게 유튜브에 올려놨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죽음의 고비를 넘어갔고 그랬기 때문에 다행히 나 대신 코란도 밴이 이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차라고 생각 안 하고 저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차를 탔었거든요. 항상 잘 있었니? 엄마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줘서 고마워. 너 때문에 엄마가 돈을 번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저는 가족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코란도 밴에게 항상 그렇게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정말 내가 많이 아끼는 차였는데 저 대신 이 세상을 떠나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폐차하기 전에 제가 막걸리를 사가지고 제 코란도 밴 폐차하기 전에 제가 바퀴에다가 너무 고맙다. 대신 엄마 대신 이렇게 대신에 또 죽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제가 작별 인사를 했거든요.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코란도 885에 1875 차키를 저는 항상 부적처럼 가지고 있답니다. 저는 54년 사는 동안 그 부적의 힘이라는 것을 굉장히 믿으면서 살아왔거든요. 누구보다 그 부적의 힘이 강인하다는 것을 알고 또 54년 사는 동안 경남은행 15년 다니는 동안 엄청난 그 발령이 있잖아요. 은행을 다니다 보면 한 2, 3년마다 한 번씩 발령이 있게 되는데 그 발령이 있을 때마다 아파트를 사고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저희 가족이 8남매다 보니까 상가를 사고 팔 때나 아니면은 또 조카들 동생들이 이사를 갈 때나 이럴 때는 제가 마산에 있는 대한보살 엄마한테 30년 인연이거든요. 30년 인연인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부적을 좀 부탁드려가지고 조카나 동생이나 오빠나 이렇게 부적을 써가 갖다 주면 거짓 뭐 일주일은 넘기지 않고 계약이 됐던 것 같아요. 오빠가 어느 가게를 했었을 때 너무 장사도 안 되고 정말 손해만 나고 정말 미치겠다고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마산에 남성동 파출소 그 옆에 대한보살 엄마한테 갔거든요. 가가지고 부적을 써가지고 새벽에 제가 그 오빠 가게에다가 부적을 붙이고 왔거든요. 부적을 붙이고 오니까 그 다음날 바로 그 안 나가던 가게가 바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딸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기를 원하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딸로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30년 인연인 대한보살 엄마와의 인연은 그렇게 끊고 싶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상가분양 3년 하는 동안에 제가 한 상가분양으로 3년 동안 하면서 건 1억이라는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 상가 분양 커피숍 20억을 계약할 때 엄마의 부적의 힘을 좀 빌렸었거든요. 저는 엄마의 부적의 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커피숍 20억을 계약할 때 엄마한테 부적을 좀 부탁드렸고 또 불공도 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워낙 54년 동안 제가 보살님지, 철학관, 절, 또 그런 점 보는 곳에 타로 뭐 이런데 그짓 뭐 54년 사는 동안 10,000번은 갔다 왔을 겁니다. 10,000번. 아이고 참, 대한민국에 점보로 10,000번 간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수빈이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내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에게 능력이 있다면 미래를 보는 능력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점집에 가고 대나무 서 있는 곳을 보면 끌리고 철학관이 끌리고 타로점이 끌리고 이런 것은 내 미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쓰는 돈은 정말 아깝지가 않고 대왕보살 엄마 집에 30년 인연인데 대왕보살 엄마가 내보다 더 부자입니다. 마산에 있는 집을 돈 벌어서 아주 큰 집으로 다시 집을 지었거든요. 2층 집을 지어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마산 가포에 있는데 큰 절이 하나 있고, 또 의창인가 어령인가 그쪽에 또 절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집이 세 채인 여자입니다. 집이 세 채. 참, 제가 경남은행 15년을 비롯해서 직장 생활을 36년을 했는데 제 직장 동료들은 그 집에 다 보냈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결혼 생활 스토리를 또 얘기해야 되겠네요. 유튜브를 찍은 게 이것 때문에 찍은 게 아닌데 또 레파토리가 그쪽으로 가네요. 그래도 문수빈의 인생이니까 제가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문수빈의 인생을, 80세 인생을 기록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한국 골든 티켓 연구소 사장으로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를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고 단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만 있다면 내 한 명 이렇게 태어나서 그것으로 내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주의거든요. 100만 명, 1000만 명의 인생을 바꾼다 이게 아니고 단 한 사람 죽고자 하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성장시키고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살아갈 수 있게,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뚜벅뚜벅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문수빈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고 문수빈의 황금 골든 티켓 연구소에 깃발을 꽂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살아라 안 해도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죠?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손발이 디스크다, 저처럼 대행성 관절염이다,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았다, 디스크 협착증, 여러가지 종막염, 우리 큰언니는 양쪽 무릎에다가 쇠를 다 박았거든요. 두
딸을 키우다 보니까 혼자의 힘으로 대학을 공부시키고 하다 보니까 컨트리 보조원으로서 10년 동안 일해가지고 우리 언니는 두 딸을 학교 선생으로 그리고 은행 대리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시키고 손자 손녀도 낳아가지고 지금은 우리 큰언니가 손자 손녀도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딸은 한 명은 우리 큰언니한테 카드를 하나 줬어요. 그냥 엄마 머리 하는 거, 목욕탕 가는 거, 엄마 생필품, 뭐 또 먹고 싶은 거, 또 엄마가 사고 싶은 옷, 뭐 이런 것들 필요한데 쓰라고 또 딸은 카드를 엄마한테 줬고, 또 한 명은 엄마한테 달달이 50만 원씩 생활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언니는 평생 동안 정말 고생했지만 두 딸로 인해서 정말 그 고생한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산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큰언니한테 항상 그래요. 언니 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승리자다. 언니 너를 너무 존경해,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우리 큰언니를 엄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16세 진짜 아무것도 없는 우리 아버지한테 산천군 지리산 밑에 산천군 산천면 묵곡리 430번지에 시집을 와가지고 16세 시집 와가지고 그 16살이 뭐 알면 뭘 알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그죠? 시어머니의 그 어머니까지 모시면서 시집살이, 고된 시집살이를 우리 엄마가 견뎌내야 됐거든요. 담도 없는 그 산천군 묵곡면 430번지에 우리 엄마 신혼집에서 그 겨울에 그 시어머니의 그 시집살이로 우리 엄마는 마루에서 잠을 자야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모진 시집살이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산천 묵곡에서 저까지 오빠, 큰언니, 작은언니 넷까지 4명을 낳고 진해시 태백동 10번지로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조금 머리가 깨셔가지고 중등학교, 소학교를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교육을 시키려 하면 도시로 나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산청에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진해시 태백동 10번지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셨거든요. 그곳에서 중국에 있는 동생, 남동생 둘이 또 우리 막내 그렇게 4명을 또 낳았네요. 아유, 우리 엄마가 진짜 결혼해가지고 8명 낳고 진짜 딱 내 결혼할 때 결혼하고 3개월 뒤에 이제 간암 말기 선고를 받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애만 낳고 기르다가 정말 자기 자신한테 자기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기회도 없이 55이라는 내 나이, 지금 내 나이에 엄마가 갑자기 몸무게가 10kg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라고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사실 수 있다고 선고를 받고 제 결혼하고 3개월 뒤에 정말 해골이 되신 몸으로 올케 언니의 보살핌 그리고 내 바로 위에 언니의 보살핌으로 3개월 동안 사시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신 분이거든요. 엄마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하고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엄마는 조금 신기가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의 엄마가 신이 왔는데 신을 모시지 않고,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신이 왔는데 신을 모시지 않고 집에 항상 깨끗한 물을 떠놓고 그러게 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불공을 들이셨다 그래요. 신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 가정집이고 그러니까 아들 둘, 딸 세 명을 키워야 되는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그 신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깨끗한 물을 항상 떠놓고 또 쌀을 항상 이렇게 그릇에 담고 이래가지고 불공을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끔 또 외할머니 얼굴도 보고 저희 집에 놀러 오시니까 가끔 외할머니 얼굴도 뵀거든요. 우리 외할아버지도 오셨는데 우리 외할아버지는 정말 좀 박식하다 그래야 되나, 좀 지식이 풍부하신 외할아버지셨거든요. 물론 외할머니도 너무 멋쟁이시고 그래가지고 삼촌들도 정말 다 잘 됐거든요. 큰애 삼촌은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셔가지고 큰 돈을 버셔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대리점도 하시고 또 목욕탕도 아주 크게 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제분이 또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또 결혼도 하고 그렇게 잘 됐다고 그래요. 아유, 보고 싶네요, 조카들이. 그래 이제 외할머니가 이래 신이 오신 그게 있어서 그 영향으로 우리 엄마도 약간 신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미래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팔남매에게 오늘 좀 조심해라 뭐 이런 말씀을 참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역시도 그렇고 저 역시도 항상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건지 그리고 뭐 좀 6개월 안에 돈이 들어올 건지 이런 것들은 항상 신기가 아니고 항상 꿈에서 성몽을 해주거든요. 대통령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눈이 온다든지 아니면 구덩이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똥 꿈을 꾼다든지 이렇게 꿈에 항상 성몽을 해줘요. 돈이 들어올 건지 말 건지. 제가 그렇다 보니까 제 딸도 약간 돈 들어올 때는 항상 꿈을 꾸거든요. 뭐 돼지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바다 꿈을 꾼다든지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조금 성몽을 해준다 그래요. 우리 큰언니 역시도 약간 그런 게 좀 있고 내 바로 위에 내 바로 밑에 중국에 12년째 살고 있는 동생 역시도 조금 엄마의 그 피가 있어가지고 꿈을 성몽을 하는 게 좀 정확하게 맞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뭐 100% 다 맞고 저는 뭐 100% 다 맞다고 자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큰언니가 꿈을 꿨는데 아주 시푸른 바다가 보이고 침대가 있는데 침대에 막 보석들이 가득 쌓여있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거든요. 그 꿈을 꾸고 제 조카가 임용시험에 합격을 해서 고등학교 국어 선생으로 지금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교직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좀 꿈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뭐 꿈 얘기하냐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54년 사는 동안에 제가 꿈을 꿔가지고
가장 어려웠을 때 근 20년 전의 일이네요. 한날은 꿈을 꿨는데 딸이 그래요. 엄마, 마당에 돼지 새끼들이 우글우글 하는 꿈을 꿨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유나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생이었는데 우리 유나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다음 날인가 제가 꿈을 꿨는데 하얀 백사 한 마리가 제 앞을 확 지나가는 거예요. 백사라는 게 뭐냐면 하얀 뱀 있잖아요. 하얀 뱀, 길다란 뱀이 제 앞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꿈을 꿨었거든요. 오늘 2020년 2월 15일 저녁 9시 되면 또 로또 복권 발표 날인데 문수빈이 50억에 당첨되면 좋겠네요. 아이고, 빌어봅니다. 2020년 2월 15일 로또 복권 50억에 당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꿈을 아주 선명하게 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빠한테 전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오빠, 나 로또 복권 1등 당첨됐어 하면서 그렇게 오빠한테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직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 꿈을 꾸고 한 20년이 지난 뒤에 제가 김영삼 대통령님 꿈을 꿨었는데,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우리 집에 밥을 직접 해주러 오신 거예요. 직접 도마질을 하고 저한테 직접 밥을 해주셨거든요. 영부인님도 오셨는데 저한테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직접 저에게 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로또 복권 2등에 당첨됐었는데 제가 강사 자격증, CS 강사,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법정 업무 교육 강사, 그리고 클러 진단 강사 자격증 4개 딴다고 2개월 동안 부산에 있는 부산 리드에 수업 받으러 간다고 복권은 샀지만 교환을 안 해가지고 교환일이 1년인데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번호를 받는 그 로또 스마트인가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한번 전화해 본다고 당첨금은 교환했냐고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교환을 안 했다고. 너무 아깝죠. 제가 진작 그 전화를 받았다면 교환했었을 텐데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02 전화가 오길래 저는 스팸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받지를 않았거든요. 복권회사에서 전화 왔다 이 생각 자체는 하지도 못했고, 그런 복이 내한테 있을 리도 없고 그런 전화는 올 리도 없다 생각 자체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복권회사의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돌려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복권회사에 전화했거든요. 로또 복권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1년이 지났는데 이거 당첨금 좀 찾아가지고 소녀 가장들한테 기부하면 안 되겠냐고 골 때리는 소리를 하니까 안 찾아가셨으면 불우 이웃돕기에 다 그 돈이 기부된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됐다고 그 돈 줘봐야 유나랑 내랑 세계 일주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소녀 가장들한테도 또 좀 도와주고 이렇게 살았을 거니까 막 그게 그거라고 됐다고 세계 일주야 내가 돈 벌어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또 복권 1등 당첨됐을 때 그때 제가 복권을 살 생각은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내가 너무 돈이 없고 단돈 만원도 없고 복권을 살 마음의 여유도 없고 당장 입에 풀칠할 돈도 없고
유나랑 뭐 3일 동안 물만 먹으면서 배를 채운 적도 있고 6개월을 라면 한 봉지로 세끼를 해결한 적도 있거든요. 저는 뭐 쌍용 자동차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상가 분양 영업을 하고 있어서 밖에 나가면 그래도 점심 한 끼는 얻어먹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 유나는 밥을 먹고 살았는지 전기 수도가 끊기고 장판도 안 들어오고 TV도 안 나오는 그 암흑 같은 집에서 중학교를 우리 유나가 보냈거든요. 제가 우리 유나 머리를 한번 빗어본 적도 없고 우리 유나의 밥을 챙겨준 적도 없고 우리 유나의 가재물을 한번 준비물을 한번 챙겨본 적도 없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마도 아닌 여자죠. 그렇게 우리 유나의 그 중학교 시절을 짓밟은 여자거든요. 우리 유나의 꿈을 짓밟고 우리 유나의 자존감을 짓밟고 우리 유나의 미래를 짓밟은 여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유나가 29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지금은 호텔리어로 2년 반 동안 생활하고 있지만 항상 엄마라는 죄인이고 유나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좀 살아가는 편이거든요. 그래 앞전에 이제 제가 2019년 9월 21일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때 시점으로 해가지고 오늘까지 근 6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몸을 추스리고 비틀어진 목을 추나로 바르고 허리 디스크 협착증 그리고 발가락 골절 이런 것들 때문에 근 6개월 정도를 돈을 못 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쉬는 동안에 처음에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는 그 60대 부부가 제 차를 받아가지고 저를 거진 죽여놓고 차가 미끄러져서 어떡하냐고 보상은 현대해상에서 다 해줄 거라고 그렇게 무책임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뭐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생명을 죽여 나온 거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단 한마디 너무 죄송하다고 정말 너무 죄송하다고 정말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조금의 어떤 경의는 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손톱만큼의 미안한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60대 부부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원망을 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골뱅을 들였을까.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아름다운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내 눈이 있어서 너무 좋고 팔다리가 있어서 너무 좋고 팔다리가 있어서 책을 쓸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네. 안 줘도 돼요. 네. 수고하세요. 그렇게 이제 감사 인사를 했었거든요. 아유 정말 완전 차가 폐차될 정도로 세 바퀴를 구르고 완전히 뭐 죽은 목숨이나 완전히 죽음에 갔다가 온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우리 코란도 벤이 내 대신 그렇게 세상을 떠나주고 나의 목숨을 대신해서 그렇게 많은 상처를 안고 세상을 떠났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원망했다가 그 다음은 이렇게 발다리가 멀쩡하고 식물의 인간이 되지 않고 또 하늘을 볼 수 있고 책을 쓸 수 있고 또 손발이 멀쩡해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너무너무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아버지께서 내를 아직도 이렇게 아직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죽도록 일만 하고 주식 투자로 파산하고 이혼해서 유나와 저와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인간 같은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래도 조금 우리 수빈이가 조금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가 살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을 그 60대 부부를 원망했지만 뒤에는 막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고가 있기 한 3개월 전에 또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에 나왔었는데, 원래 대통령 꿈을 꾸고 나면 저는 한 6천만 원은 항상 들어왔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200조의 재산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목숨이라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숨쉬고 있다는 것, 몇 억 경쟁을 뚫고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어났잖아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수억 더 힘든 경쟁률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 있는 게 그새 너무 감사하고, 한 번뿐인 인생 잘 이어서 100세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사고 내신 분한테 감사하다고 지금 절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은 처음에는 막 원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60대 부부님 중년 그 남자분에게, 중년 남성분에게 60대 그 분에게 감사절을 올리고 있어요. 감사하다고, 교통사고를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절을 올리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 죽음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생명의 소중함을 더 알고 내가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정말 1분 1초도 허투루 살면 안 되겠다. 내 목숨은 내 것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54년 살아낸 인생으로, 그리고 직장생활 36년을 해온 경남은행 12년, 쌍용자동차 영업 3년, 그리고 쌍용자동차로 한 달에 10대씩을 팔았거든요.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저는 시승차를 가지고 기업체 사장님들한테 차를 끌고 가서 제 명함과 전단지를 드려가지고 한 달에 10대씩을 파는 영업의 최강자였거든요. 그래서 평택에 있는 연수원에 가서 그 쌍용 자동차에 대해서 연수도 받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연수 가가지고도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아니 진동으로 해놨는데 연수 간 그날 전화 온 것만 한 20통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영업맨이다 보니까 연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님들한테 차를 파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영업하는 사람은 물론 뭐 차 그 기초 지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차를 파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영업이라는 거는 파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연수보다 저는 고객님들한테 더 치중을 해서 그 연수 받으러 온 30명의 그 남자 직원들에게 민폐를 끼쳐가면서
수업 시간을 좀 어지럽힌 제가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상가 분양 영업도 또 3년을 했었거든요. 어떨 때는 커피숍 20억, 그리고 1층 20억을 통으로 판 적도 있거든요. 위너스타워 상가 1층 통으로 팔 때는 그때는 급여를 150만원 받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남원건설의 회장님께서 고생했다고 150만원을 봉투에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사 제 바로 위에 상사님 50만원, 그리고 제 80만원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가 분양할 때도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는 퇴근을 안 했거든요. 쌍용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우리 유나를 쌍용자동차 사무실에 TV 보라고 처박아 놨고 저는 고객님들한테 전단지 명함을 돌리고 있었고, 상가 분양 역시도 봉급을 받고 있었을 때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양산의 이마트 문 닫을 때 11시에 문 닫는데 문 닫을 때까지 저는 그 문을 닫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고객을 놓칠까봐, 그 이마트에 장보러 오신 고객을 놓칠까봐 이마트에 문을 닫지 않는 이상은 저는 문을 닫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위너스타워 바로 옆에 청림타워가 있었는데 그 청림타워 상가 분양하는 남자분들이 왜 문수빈 씨는 문을 안 닫냐고 그렇게 원성이 높았다고 그래요. 지금에 와서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네요. 저만 생각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고통을 준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급여를 받고 있어도 저는 급여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여자가 아니거든요. 쌍용자동차 영업할 때도 내가 쌍용자동차 사장이라는 마인드로 가지고 살았고, 상가 분양 영업을 할 때도 내가 이 상가의 사장이라는 마인드로 살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또 내 지금 현재 상황이 따갑고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를 눈치를 보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뭐를 잘 보여야 되고 그런 것 자체가 그런 자체를 내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20년 전에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야 쌍용자동차를 비롯해서 상가 분양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살기 바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을 어떤 상황을 헤아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네요.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유나를 위너스타워 사무실에 처박아 놨고 고객님들한테 진해, 마산, 창원, 울산, 김해, 부산 기업체 사장님들한테 보낼 팜플렛을 봉투에 우표를 전부 다 붙여가면서 그렇게 DM을 다 발송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쌍용자동차 10대씩 팔던 그 영업력, 그리고 내가 경남은행 비서실에 있었고 15년 동안 서비스 정신이 완전히 몸에 배인 상태에서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상가 분양도 딜러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위너스타워가 마무리되었을 때 제가 다른 상가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제 명함과 전단지를 또 돌렸거든요. 그래서 첫 달 상가 분양으로 1200만원을 제가 손에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근 20년이 지났는데 상가로 인해서 그 약사님이신데 정경련 약사님 부산에 라퓨타 알랜드도 또 계약을 해주시고 또
상가, 양산에 있는 상가도 분양해 주셔가지고 금전적인 타격을 저 때문에 많이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근 20년 동안 제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잘 되면 우리 정경련 약사님 돈 갚아드려야지. 그리고 강호연 교장 선생님 퇴직금, 정말 나로 인해서 20년 동안 마음 고생하셨는데 보상해 드려야지. 이렇게 항상 제가 마음속에 그 빚을 다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공하는 날 60세 안에는 꼭 성공해서 정경영 약사님하고 강호연 교장 선생님한테 꼭 제가 빚진 돈을 다 갚아드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저한테 원망도 하지 않고 푸념도 하지 않고 20년이라는 세월을 묵묵히 기다려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잊지 않고 있으니까 60살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그동안 고통을 드렸던 만큼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보상을 해서 다 갚아드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느 날 또 꿈을 꿨는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제가 양산의 위너스타워 1층을 통으로 파는 전날 꿈꾼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우리 집에 밥을 먹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단둘이 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역시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로또 복권을 안 샀어요. 로또 복권을 샀더라면 또 1등에 당첨됐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도 제가 살기가 바쁘고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로또 복권을 사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님 꿈꾼 그날 아침에 문을 아침 9시에 열었는데 고객님이 두 분 오셔가지고 20억을 통으로 다 계약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다빈치 안경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양산 이마트 앞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점포가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런 손실이 없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그렇게 또 뿌듯하네요. 그분들한테 좋은 물건을 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으로 1층에 20억을 계약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급여 150만 원을 받고 있었고 또 회장님께서 150만 원을 줘가지고 축하한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도 제가 남은건설 김해에 있는 남은건설 회장님 댁에 회장님 그 회사에 찾아갔었는데 제가 상가 분양을 제가 이렇게 한번 오다를 따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제가 찾아갔었는데 믿었지가 않아가지고 아직 경력도 짧고 또 믿었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또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랬었고 그래도 이제 남은건설 회장님과는 어떤 인연이 있냐면은 제가 특청동에 폴라렉스를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남은건설이 시공사였는데 제가 20억 커피숍을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분양 수수료로 5천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래도 남은건설이 지은 그 건물을 또 커피숍을 20억을 수빈이가 계약했다는 거는 남은건설 회장님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또 남은건설 회장님과 또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또 덕천동 폴라렉스 커피숍 20억을 계약을 했네요. 회장님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려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남은건설 회장님으로 인해서 제가 또 5천만 원이란 돈을 수수료를 또 벌게 되어서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네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제가 또 카드 빚이 있었거든요. 주식 투자로 빚내가지고 주식 투자했었는데 그것도 조금 어느 정도 상환을 하고 또 우리 집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농도 그때 5천만 원 받은 돈으로 농도 사고 그렇게 했거든요. 아이고 참네. 회장님 덕분으로 또 농도 사고 했네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연세가 한 75 정도 회장님께서 되시겠네요. 언젠가 한번 또 제가 성공하는 날 또 한번 찾아뵙고 싶네요. 제 자서전도 남은건설 회장님도 나오니까 제 자서전 한 건 4월달에 나오면 한 건 갖다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이제 그때는 제가 덕천동 폴라렉스 20억을 계약할 때 꿈을 계속 꿨었거든요. 제일 처음 꾼 게 뭐냐면은 하늘에 줄이 있는데 가지가 5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물통에 물을 마셨는데 물통 안에 아주 굵은 구더기들이 막 득실득실 붙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뱀하고 쥐보다 구더기를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구더기가 나는 너무 무서워요. 구더기가 나를 뭐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뜯는 것도 아닌데 그냥 꾸물꾸물 움직일 뿐이고 뭐 어느 날은 구더기 요리도 있잖아요. 근데도 저는 막 구더기가 제일 무서워요. 그냥 왜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진해 어릴 때 살 때 퍼셋식 화장실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저는 구더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구더기가 무서운지 저는 구더기가 너무 무서워요. 진짜 잡지를 못해요. 아유 정말. 그래가지고 그 물통 안에 구더기들이 막 버글버글 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 물을 들여 마셨거든요. 꿈속에서. 그러다마는 이제 산이 보이는데 산속에 산소가 있는데 산소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산소 옆에 주먹만한 구더기들이 막 버글버글 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솥이 3개가 있는데 솥에 막 불이 막 엄청나게 불이 붙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솥 3개에. 그리고 이제 방이 2개가 있는데 방 하나는 고구마로 가득 채워져 있고 또 옆에 방 하나는 감자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폴라렉스 20억 커피숍을 계약하는 날 꿈을 꿨는데 보석으로 완전히 억수로 큰 집을 보석으로 지어난 집 꿈을 꾸고 그날 차상군 부사장님과 성희 사모님 2분 은인을 내 인생의 은인을 만나가지고 덕천동에 있는 폴라렉스 커피숍 20억을 계약을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벌었거든요. 상가 분양 3년 하는 동안 근 1억이라는 돈을 상가 분양으로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돈 번 걸 그냥 다 닦아 쓰지 않고 서울의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서울역 옆에 한국경제신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국경제신문 주최 디벨로퍼 자격증 그 수업이 있었거든요. 수업은 수업 금액은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3개월 동안 토요일 일요일 KTX를 양산에서 부산역까지 가가지고 KTX 타고 그리고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또 서울역까지 택시 타고 가가지고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수업을 받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 수업을 받고 또 KTX 타고 부산에 도착했다가 부산에서 또 양산까지 가는 지하철 타고 이렇게 엄청난 시간과 돈을 3개월 투자해가지고 제가 디벨로퍼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리고 왜 디벨로퍼 자격증을 땄냐면 상가 분양으로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상가에 대해서 상가를 어떻게 짓는지 그 이론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디벨로퍼 자격증을 땄고, 그리고 동의대, 부산에 있는 동의대 부동산 개발 최고 과정 대학원 과정 6개월 과정을 근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6개월 과정을 제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눈을 뜰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당장 그 부동산 디벨로퍼 자격증, 그리고 6개월 동안 부동산 최고 과정, 그것들이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80세까지 살다 보면 그게 언젠가는 또 써먹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55인데 23살에 배워놨던 꽃꽂이 아직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지 않지만 초급, 중급, 고급 10년 동안 올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26세 배워놨던 메이크업 자격증 지금 30년 지나가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208명인가 조 회장님께서 208명이 보고 가셨고 좋아요를 6명이 눌렸더라고요. 30년 전에 배운 메이크업 올려놨는데 6명이 좋아요 눌러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60명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한 5개 정도는 2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200명이 넘게 보셨거든요. 그 200명의 조 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소녀 가장들의 엄마가 되고 언니가 되고 동생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집 아줌마가 되고 아저씨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소녀 가장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쌀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단 한 명의 소녀 가장들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군사 1,000명을 이끌고 우리 집에 밥을 먹으러 온 거예요. 우리 집에 뭐 1,000명 군사를 앉힐 자리도 없고 그 1,000명의 군사한테 먹일 쌀도 없는데 우리 집에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우리 집에 밥을 먹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래 그 꿈을 꾸고 저는 양산에 있는 대방 1, 2, 3, 4, 5, 6차까지는 그 돈 많은 사모님들이 프리미엄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저는 우리 유나를 대학 공부시켜야 되고 미국 유학을 보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서도 안 되고 아플 수도 없고 아파서도 안 되고 아플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그런 인생을 10년을 2시간도 안 자고 10년을 발을 뻗고 제대로 자보지도 못하고 일이 끝나면 그냥 화장 지우고 잠깐 앉아 있다가 한 2시간 정도 잠깐 눈 감았다가 다시 세수하고 화장했다가 출근하고 이래가지고 근 10년을 딸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야 되는 것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야만 했었거든요. 그 1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 대방 7차 때 그때 끄트머리에 이제 피도 없이 창원에 계시는 사모님 한 분한테 제가 대방 7차를 프리미엄 없이 그 물건을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프리미엄이 3,5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팔았거든요. 팔아가지고 통장에 4,500만 원이 찍혔는데 우리 유나한테도 자랑을 했어요. 유나야 엄마 4,500만 원 벌었어 하면서 통장 찍혀있는 내역을 우리 유나한테 문자를 발송했거든요. 그랬는데 문자 발송하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프리미엄 5천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 이 또 금은 악마가 저한테 5천만 원에 팔아야지 이래가지고 다시 그 팔았던 물건을
또 다른 물건을 탁 잡은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컨트리 캐디다 보니까 한 번은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었는데 두 번째는 대출 한도가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벌었던 돈, 통장에 찍혔던 4,500만 원하고 내가 도로 잡았던, 명의를 못 구해가지고 도로 잡았던 물건에서 마이너스 1,500만 원 하고, 또 내가 하나만 잡은 게 아니고 두 개를 분양권을 잡은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카드를 꺼가지고 계약금을 결제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초의 그 욕심, 1초의 그 판단착오 때문에 1초 만에 제가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 날려버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7천만 원이 지금 시간이 4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7천만 원을 날리는 게 나았었다, 이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그때 제가 명의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큰언니한테, 언니야 이거 분양권 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름만 좀 빌려줘. 조카들이 또 직업이 학교 선생이고 은행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대출은 막 빵빵하게 나오니까 좀 명의를 빌려달라 했는데 우리 언니가 절대 못한다고, 그런 위험한 일은 못하고 세상에 공짜 돈은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막 그런 거를 믿지도 않고 또 도와줄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니를 엄청 원망했었거든요. 그래가 제가 한 1년 동안을 큰언니하고 통화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통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남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야,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아파트를 산다는 게 너무 무리니까 그냥 그 돈, 프리미엄 번 돈하고 그냥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물건을 던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홍건이 말을 듣고 제가 마이너스 2천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이래가 7천만 원, 마이너스 7천만 원을 그냥 남동생 얘기를 듣고 그냥 다 던져버렸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볼 때 내가 그 두 물건을 쥐고 있었다면